박시장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 대표 되더니 예. 패션이 예. 나아졌어. 고마워. 그전에는 패션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 자, 웹조사 2탄입니다. 웹조사 2탄은 사회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기본조사로 정치적 선택에 당신의 진보 보수 그 성향이 영향을 주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다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영향을 준다는 적이 훨씬 많아요. 남성이 그렇다는 경향이 더 강하고 진보 보수로 따지면 보수가 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특징적인 건 이제 중도죠. 확실히 보면 진보하고 보수하고는 그렇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에 중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투표할 때도 스윙 성격이 강하다. 중도가 왔다 갔다 한다. 한 번은 민주당 찍었고 한 번은 국민의힘 찍었고 그렇게 번갈아 찍는다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자기가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찍은 사람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죠. 보수가 더 높습니다. 보수가 더 완고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기본 성향이 있고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저희가 서로 상반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앞에 경제를 위해서라고 달고 파업은 강경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가 더 높아요. 남성이 보수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또 뭐 그렇게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유층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얼핏 상반되는 질문이거든. 이게 이제 후자 쪽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련성이 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가 훨씬 높아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보수도 57%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13%에 불과해요. 그렇죠. 양극화 해소는 보수층들도 동의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 완화 관련 기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건 종부세 내는 2% 정도 내외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 감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네. 이런 조사를 하고 이 조사에 맞춰서 정책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돼. 최근에 제가 몇몇 분 만나니까 여론조사 꽃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제 경기도 간부를 만났는데 다스베이다 잘 본다. 특히 여론조사 꽃, 야, 기가 막히더라. 이제야? 이제야. 가난은 사회 구조보다 자신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 개인 책임으로 보는 거죠. 젊은 층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사회 구조의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확고하게. 근데 펜코로 대변되는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 복지 관련 얘기 나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과잉 대표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복사해서 펜코에 딱 올려줘야 돼.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는 거야, 20대도. 그러니까 펜코는 20대 남성을 과잉 대표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준석을 자신들의 대표로 꼽잖아요. 그렇지 않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그 대중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미. 그걸 2%가 맡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밀고 나가야 한다. 보수 지지층도 마찬가지예요. 49%가 복지는 국가 책임이지 18%만 아니라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국가와 본인이 선택한 정치 집단이 하고 있는 짓이 사마띠 아니에요. 그걸 언론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우리만 알려주고 있어. 이제 구독 많이 할 거야. 자, 경제가 앞에 붙으면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경제 환경에 양립한다. 그 경우 경제를 택해야 한다. 그렇다가 살짝 높아요. 이거는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격차가 좁혀진 거예요. 많이 좁혀진 건 하죠. 여기서는 보수가 확실히 그렇지 않다가 높습니다. 근데 진보도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반응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이 환경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겠느냐? 그러면 그렇다가 더 높아. 내 경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환경을 위해서는 더 지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시급함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하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언론에서 빼고 원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자, 현재 행복하느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낮다고 맨날 보도되잖아요.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다가 64%가 넘어. 의외로 또 20대가 가장 높아. 아니 그럼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런 유형의 조사를 하면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층이 확실히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게 50대, 60대가 아니라 40대가 가장 낮아요.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거주 만족도를 물어봐도 20, 30대가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요. 권역별로 물어보면 다 60대 넘는데 한 군데만 50%대예요. 그게 대구 경북이에요. 정권을 잡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러나?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지역이야. 이게 지금 수해 이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수요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네. 끊임없이 한 정치 세력만 선택하는데 대구 경북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선택해. 불가사의 하지. 같은 이유로 광주 전라도 불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 광주 전라도 높아요. 과거에 보면 이런 걸 질문하면 농어촌 쪽이 도시권보다는 그쪽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번 조사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구의 평균적인 행복지수가 왜 낮은지는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 1000명 조사 따로 해보죠. 한번 해보죠. 예. 1000 프로젝트. 유일한 50%대예요. 결혼도 필요하고 출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혼율,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것도 1000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건데 도대체 왜 이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2030만 집중적으로 또 몇 가지 이게 충격적이죠. 물어봤는데 네. 긍정응답이 9% 대통령에게. 9%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하면 뭐 20몇 %, 30% 나오는데 2030만 딱 떼서 보면 9%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될 즈음에 지지율이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여기 30대 여성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6%, 6.9? 6%. 어. 20, 30대에게 대통령 부부는 평가 끝났어요. 네. 나가리. 결론이 나버린 거야.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2030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네. 뭐 독불 장군. 그런데 우유부단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모자라다. 뭐 하고 다니는지. 동네 아저씨.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잘 먹는다. 예리한데. 최근에 왜 앞치마하고 김치찌개 끓이는 장면. 주방장도 요새는 그렇게 안 입어 더럽게. 홍보팀이 난 이해가 안 가. 아직 조사 안 끝났잖아. 조심해. 잡혀가. 경찰 조사는 안 끝났지 참. 뭐 잘 드시니까 좋지 뭐. 저 답변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더 무능하다. 부끄럽다. 저것도 눈에 띄고. 부끄럽다. 놀러 온 사람 같다. 야, 그렇지. 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복제자, 설친다, 조종자, 사치스럽다,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난 저것도 눈에 띄었어요. 무섭다. 무섭다, 무당 무섭다. 이건 2030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긍정도 있어요. 긍정이 비율이 9%밖에 안 돼서 그렇지. 예쁘다, 내조를 잘한다, 귀부인. 대통령의 긍정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호탕하다, 강직하다. 요게 이제 애초에 어필했던 이미지죠. 예. 그 이미지가 살아나면 9%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자유를 받아들여 준 거죠. 네. 네. 요게 이제 맛보기고. 전국 1000명을 조사하는데 2030한테만 따로 떼놓고 요런 질문들을 해서 응답을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샘플 사이즈가 적다. 뭐 한 200명, 그래서 200명. 200명, 1000명. 그러니까 200명, 1000명이 무슨 말이야 내가. 20대 1000명, 30대 1000명. 그러니까 비웃었어 지금? 야 상당히 비웃는데. 아니, 구독자는 비웃어도 돼.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비웃어도 돼. 그럼 좀 비웃어. 20대만 그리고 30대만 각각 1000명씩 국내 최초로 조사해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1000 프로젝트. 이번에 추석 밥상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아 가장 언급량이 많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빅데이터라도 예. 확인이 됐죠. 네, 김건희 검색량이 이재명 검색량보다 더 높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한대요. 처음에는 특검 얘기했을 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쭉 발표됐잖아요. 특검에 대해 찬성률은 60% 넘어가는 걸 보면서 6대 3이거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확신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실제 여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조사해보면 당연히 60% 이상 나올 거라고. 이 여론조사 꽃을 쭉 해온 마당에서는 예측 가능했거든. 네. 그럼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샘플 하나씩 보내줄까? 안 돼. 아니 이게 맛배기를 하나 보내주고. 나는 여의도에서 연락 오면은 더 비싸게 부를 생각이야. 그래서 아마 연락이 안 올 겁니다. 다 돌려볼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 한 의원실에 돌려보는 거는 그렇다고 쳐. 옆방에 빌려줄 수 있단 말이야. 비싸면 아까워서 못 준다? 국회의원들은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떤 국내 여론조사도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돈벌이잖아. 좀 상업적 행위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든 다른 기관이 의뢰해야 그 돈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 목표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확장이 되면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당과 관련된 그리고 차기 대선과 관련된 조사도 우리가 이제 폭넓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10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못 해요. 10월 중순 지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는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한동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시발지수를 조사할 수 있어. 시발지수 순위도 내볼까 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자, 듣도 보도 못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 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물었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많아요. 그 질문들을 1년 정도 축적해서 입체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의 지도다 내놓게 될 것이다.